5.18 당시 가두방송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알렸던 차명숙 씨가 38년 만에 고문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공항에 일본과 동남아로 가는 국제선 전기 노선이 잇따라 취항합니다. 침체된 무안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과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진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1승 4패의 부진으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서 멸종위기 종인 살개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가두방송으로 알렸던 차명숙 씨가 38년 만에 계엄군에게 받은 고문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19 나이에 받은 극심한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려온 차 씨는 가해자의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9일, 당시 19살이던 차명숙 씨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로 폭행당한 장면을 본 뒤 스스로 가두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사흘간 광주 거리를 돌며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던 차 씨는 21일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발포가 있은 뒤 병원에서 부상자를 돌봤고 이때 기관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505 보안대 지하로 끌려간 차 씨에게는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얀 속옷이 까만 잉크색으로 변하도록 살이 터져 피가 흘러 나와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광주 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고문은 이어졌습니다. 불온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쇠사슬이 연결된 가죽 수갑, 이른바 혁시갑으로 양손과 허리를 결박당한 채 한 달 동안 징벌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죽 수갑을 양쪽 손목에 찬 채 먹고 자고 볼 일까지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계엄령 위반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81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 씨는 전두환 회고록같이 5.18을 왜곡하는 일이 이어지자 38년 만에 용기를 냈고 광주교도소 수감 기록에 나오는 고문 가해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차 씨처럼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돼 고문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은 3,000명에 달하지만 구체적 물증이 남아있지 않아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무안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전세계 형태가 아니라 오늘부터 차례대로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을 오가는 전기 노선인데요. 지역 내 해외 여행객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무안공항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공항 대합실에 환영 나온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첫 일본인 입국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제주항공의 첫 취항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첫 입국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주 とかあと순종, 여수, 전라남도ですかね。そちらの方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제주항공은 무안 일본 오사카 주 8회 운항을 시작으로 베트남 다낭 노선 주 2회, 태국 방콕 노선 주 4회 등 모두 14차례를 다니게 됩니다. 오전에는 전라남도와 무안군, 광주시 한국공항공사 등과 업무 협약 체결식도 열렸습니다. 50개 국제 노선을 가진 제주항공은 무안국제공항을 인천 김해에 이어 제3의 허브 공항으로 삼아 다양한 국제 노선을 개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3개 노선이 모두 취항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국제 노선은 중국 상하이와 일본 기타 큐슈 등 5개 항로로 늘어납니다. 전라남도는 제주공항 쪽과 해외 여행객의 전라도 지역 관광을 늘리기 위해 남도 기행과 지역의 맛집 탐방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도 그 관광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소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국제 노선의 해외 여행객이 전남을 찾게 만드는 자치단체의 전략 구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1승 4패의 부진으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타선과 수비 모두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범호와 안치홍의 이번 주 복귀를 계기로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서던 3회. 평범한 땅볼이 실책으로 연결되더니 2점 홈런을 맞고 경기 흐름을 내줍니다. 잡아당겼습니다. 힘있게 뻗어가는 타구 좌중간으로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갔습니다. 선제 투런 홈런. 기아가 3주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13승 15패로 5월 승률이 붕괴되며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경기 끝. 심재민이 승리를 지켜냅니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타격 부진. 지난 시즌 팀 타율 3할에 3할 타자 7명을 배출했던 기아는 올 시즌 타선의 무게감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회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병살타가 28개로 10개 구단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행인 건 부상으로 한동안 전력에 이탈했던 이범호와 안치홍이 이번 주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선수의 공백이 타선 전체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들 선수가 가세할 경우 타선의 짜임새는 물론 결정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아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윤성민 역시 3군에서 실전 등판에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에서 시즌 초 만만한 호랑이로 전락한 기아. 시즌 20% 정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끈 저력과 함께 반등의 계기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안에서 멸종위기종인 살기의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37년 전에 지정된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서 살기 직접 촬영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야산 냇가. 앞 이마에서 목 뒤까지 검은 줄무늬가 뚜렷한 동물이 폭이 1에서 3m인 조그만 개울을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몸 길이가 50cm 안팎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사기입니다. 너구리와 10여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먹이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살기 촬영된 건 이달 중순 이후 주간과 야간 2차례. 야생동물 서식정보 정밀조사를 위해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호랑이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선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살기,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기인데 이 영상에서는 낮에도 포착되어서 그 사기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은 삭 발견지 주변에 올무 등을 제거하고 무인 센서 카메라의 촬영을 계속해 살개 서식과 생태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광주 송정역과 순천 구간을 하루빨리 고속전철로 개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순천 구간만 일제강점기 이후 한 번도 개량하지 않고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겨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5개 업체 가운데 부동산 신탁회사인 국제자산신탁 한 곳만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5월 말까지 심사 절차를 진행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노동절에 맞춰 노동조합 조직률을 50%로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정책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노조 조직률을 높일수록 불평등지수와 빈곤율이 낮다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에 전담부서를 두고 노동자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등을 노동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영우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활기차고 행복한 동구시대를 열겠다며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물난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시의원 후보 6명과 구의원 후보 8명을 공천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추가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산구청장 경선이 4파전에서 다시 3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의 윤봉근 예비후보와 김영록 예비후보는 윤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